저는 30대의 여성이고 직업은 회계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죠. 선희 씨는 가만 보면 아주 1등 신부감의 금수저가 따로 없어. 살면서 누구 부러워해보고 그런 적 없지, 선희 씨는? 설마요. 저도 사람인데 왜 누굴 안 부러워해요? 선희 씨 같은 사람도 부러운 사람이 있나? 얼굴 미인이지 집안 부자지. 명문대 학벌의 직업은 회계사. 남 부러울 거 하나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게 저를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동료의 부러움 섞인 농담에 저는 씁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싼 외적인 스펙을 두고 금수저네, 영앤 리치 프리티네, 뭐 그런 말들을 해요. 그렇지만 저를 깊게 아는 친구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새엄마에게 받은 상처와 핍박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죠. 선이 너 재용 씨와 결혼하기로 한 김에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라. 너도 그 생각하는구나. 나도 안 그래도 오래 안 남기고 식 올리려고. 보수적인 네 아버지 덕분에 독립도 못하고 여태 새엄마 쓰라해서 살았는데 너도 빨리 집 탈출하고 싶지 않니? 왜 아니니? 재용 씨랑 신혼집 알아보는데 어찌나 신나 죽겠던지. 네 새엄마는 여전히 안녕하시지? 우리 새엄마는 아주 장수할 거다. 갑자기 그건 뭔 소리야? 너랑 내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20년 가까이 욕해왔으니까. 안 그래? 맞는 말이네. 사람이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진리면 네 새엄마는 100% 장수지. 제가 10살이 되던 해의 가을, 저희 아빠는 새엄마와 재혼을 했더랍니다. 저를 낳은 친어머니는 제가 4살 되던 때에 유방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한 2년 즈음이 흘러 재혼한 아빠셨죠. 네가 선이니?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내가 선이 네 엄마니까 우리 잘해보자, 응? 아빠가 보는 앞이어서인지 저를 다정하게 안으면서 환하게 웃어 보이는 새엄마였습니다. 콧속까지 날카롭게 찌르는 독한 향수 냄새와 뭔가 모르게 거슬리는 비음이 심한 목소리.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첫 대면부터 저는 새엄마가 뭔가 모르게 꺼림칙하고 싫더랍니다. 유달리 냄새에 민감하고 비위가 약한 저인데 그날 그 향수 냄새가 저도 모르게 거슬려서 저를 와락 끌어안는 새엄마를 슬쩍 미치고 말았어요. 어머, 선이 너는 아줌마가 싫으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이와는 천천히 친해지도록 해요. 선이야, 너도 오늘부터는 이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도록 해. 엄마요? 그래, 아빠와 결혼하셨으니 앞으로는 이분이 네 엄마시다. 알겠니? 네. 어린 마음에도 내키지 않았지만 아빠가 재혼한 사람이고 저 역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제가 천성이 좀 조숙하고 생각하는 게 어른스러운 편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외롭게 살아오신 아빠고 새로 맞은 새엄마인 만큼 내키지 않아도 노력해보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더랬죠. 어린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겼던 유언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고 집에서 투병하시던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앞마당을 산책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너희 엄마가 참 좋아했는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렇단다. 나무도 좋아하고 무화과 열매도 좋아하고 무화과가 열려서 익으면 소녀처럼 웃으면서 따먹던 그 환한 얼굴이 여태 생생해. 할머니, 엄마가 많이 보고 싶으세요? 그럼 많이 보고 싶지. 저도 할머니 돌아가시면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어쩌죠? 할머니가 투병을 하시는 중이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저는 훌쩍거리며 그렇게 물었더랍니다. 선이야, 나중에 이 할머니가 죽고 없는데 보고 싶거들랑 눈을 꼭 감고 할미와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렴. 오늘처럼 무화과 나무 밑에서 얘기했던 일들 같은 거요? 그래. 그리고 말이다. 시간이 지나서 네 아빠가 새엄마를 들이면 엄마라고 부르고 말씀도 잘 듣고 네가 잘 따라야 해. 싫은데요, 할머니. 우리 엄마는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있는데 왜요? 네 엄마가 명 달리하고 여태 해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네 아빠는 좋다는 재혼 자리 다 마다했단다. 그건 다 선이 너를 걱정했고 너를 키우는 내 눈치를 봐서였겠지. 할머니. 그렇지만 선이야, 아빠는 혼자 사시기엔 너무 젊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같이 살아야 하는데 네 아빠 혼자 엄마 없이 너무 오래 사셔서 아주 외로우셨을 거야. 알았어요, 할머니. 나중에 혹시라도 새엄마가 생기면 할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래, 우리 손녀 착하다. 할머니 말 명심하고, 알았지? 새끼손가락까지 걸면서 저에게 다짐을 받던 외할머니셨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와의 그런 약속이 있었기에 저는 내키지 않아도 새엄마가 온 첫날부터 엄마라고 부르며 저 나름의 노력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아빠가 재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새엄마가 갑자기 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더니 앨범 하나를 꺼내서 사진들을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엄마, 뭐 하세요? 선이 왔니? 다름 아니라 앨범 정리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앨범 정리를 하시는데요? 옛날 사진들 보니까 네 엄마 사진이 많아도 너무 많더구나. 이제 이 집 안주인은 난데 옛날 사진들에서 네 엄마 사진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 사정없이 앨범 속에서 엄마 사진을 꺼내더니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새엄마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고 폭발해버린 저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니? 왜 제 허락도 없이 우리 엄마 사진을 함부로 버리냔 말이에요? 너 아까는 분명 나한테 엄마라고 하지 않았니? 단장 그만두세요. 이제 몇 장 남지도 않은 우리 엄마 사진을 왜 함부로 버리시는 건데요? 왜요? 저는 소리를 질렀고 그런 저의 따귀를 사정없이 올려 붙이는 새엄마였습니다. 어디서 쥐벼룩만한 게 엄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너, 네 죽은 외할머니한테 가정교육 그따위로밖에 못 배웠어? 왜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욕하세요? 외할머니가 아줌마한테 욕먹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소환되는 것 자체가 너무 서럽고 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네 외할머니 욕하니까 분해? 서러워? 분하고 서러워도 뭐 어쩔 건데. 네 외할머니는 이미 황천길 가서 네 편도 못 들어주고 네 목소리도 못 들어주는데, 어? 그런 말을 하면서 쟁글거리며 저를 노려보는 새엄마였습니다. 그 순간의 그 웃음과 눈빛, 저는 그 표정을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새엄마를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새엄마라는 여자는 저에게 평생 엄마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앞으로 이 집구석에 네 친엄마 흔적은 먼지 한 톨도 용납할 수 없어. 알아들어? 우격다짐으로 저희 엄마 사진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새엄마였습니다. 저는 쓰레기통 안에 엄마 사진을 다시 꺼내서 몰래 제 일기장 안에 숨겨두었었죠. 그런데 그걸 또 다시 발견해서 불호령을 내리던 새엄마였습니다. 선이 너 엄마 사진 다 버리란 말 못 들었어? 싫은데요. 저도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이 내 엄마는 이 죽은 여자가 아니라 나야. 나 박희선.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니? 아줌마는 새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사진에 손대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니까짓게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거야, 어? 무지막지하게 저에게 손찌검을 하는 새엄마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해외 출장을 떠났던 아빠가 돌아오셨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나? 어머, 여보 오셨어요. 어떻게 예정일보다 이틀이나 일찍 돌아오셨네요.
현지에서 일이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됐소. 선이야, 너 왜 울고 있니 얘? 아빠, 새엄마가요. 엄마 사진을요. 무슨 일이야? 너 새엄마한테 혼나서 우는 거니? 어머 여보, 별일 아니에요, 별일. 내가 설마 뭐 당신 없을 때 선이한테 손찌검이라도 했을까 봐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선이가 서럽게 울고 있는 거야? 그게요, 저 선이 친엄마 사진이 나와서 내가 그걸 정리하는데 선이가 함부로 못 만지게 하는 바람에요. 선이야, 엄마 사진을 새엄마가 정리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새엄마가 엄마 사진을 다 버리려고 했다고요. 정말 당신이 그랬어? 어머 여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내가 미쳤다고 선이 엄마 사진을 버려요? 내가 왜 그러겠어요? 선이야, 너 눈 그렇게 동그랗게 뜨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빠 앞에서는 얼굴을 180도 바꾸는 새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안 계신 자리에서 더한 후폭풍으로 저에게 야비한 복수를 벌이는 사람이었죠. 아빠 앞에서 감히 나를 욕보여? 너 이번 주는 네 빨래 네가 스스로 손빨래 알아서 하고 다녀. 세탁기 사용하면 혼날 줄 알아. 아줌마, 선이 빨래 해주면 해고일 줄 알아요. 알아들어요? 그런 식의 피곤하고 저열한 복수가 돌아왔기에 아빠 앞에서 언젠가부터 저는 그런 이실직고 자체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재혼하고 나서 1년 후 새엄마는 여동생을 낳았습니다. 그 후론 의붓 여동생과 저에 대한 심한 차별이 계속되었죠. 아버지가 나름 성공한 요식업 사업가라서 저는 돈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고 풍족한 유년기와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장난감과 예쁜 옷이 넘치는 우리 집이 저에게는 언제나 지옥이었어요. 선이야, 너 왜 늘 학교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고 남아서 숙제를 하니? 다른 애들처럼 숙제 안 해와서 벌 받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학교에서 숙제하는 게 집중이 잘 되어서요. 그래? 집에 공부방도 크게 따로 있다면서 특이하구나.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선생님. 집에 가면 새엄마와의 날선 신경전이 늘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불어 학교에 남아 숙제를 하다가 제일 늦게 하교하곤 했더랍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침대 시트 꺼내왔어요. 이게 주희 거, 이게 선이 건가요? 그런데 선이 침대 시트가 색상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내가 불어 시트 그 색깔로 선이 거는 주문한 거예요. 선이가 쓰기엔 너무 색깔이 칙칙한 것 같은데. 주희 거처럼 선이 거도 핑크나 차라리 화이트가 낫지 않겠어요? 하얗게 해놔서 자꾸 때라도 타면 뭐? 아줌마가 매일 빨래라도 하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선이개는 성격이 덜렁대서 자꾸 뭘 흘리는 통에 침대 시트도 이런 어두운 색이 나아요. 그리고 선이 성격이 칙칙한데 지한테 딱 어울리는 색상이지 뭐, 안 그래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저를 그토록 싫어하고 박대하는 새엄마였습니다. 아줌마, 선이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빨라고 한 거 명심해요. 사장님이랑 나 주희 빨래랑 섞이지 않게 해달라고요. 아니, 왜 선이 거만 그렇게 분리해서 빨라고 하세요? 선이가 무슨 전염병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줌마는 그렇게 센스가 없어서 어떻게 남의 집 가정부를 해요? 네? 아줌마 눈에는 선이가 이 집 떨거지로 안 보여요? 내가 안주인이고 내 배 아파 낳은 딸은 우리 주희예요. 선이 쟤는 떨거지고 시집 가면 나랑 더 볼 일도 없는 애라고요. 알아들어요? 네, 그렇지만 선이도 사장님 따님인걸요. 아니, 누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얼굴 보기 딱 짜증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집에 데리고 살잖아. 누구 혈압 올리려고 작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언짢으시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선이 빨래는 분리해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날 엄마 취급도 안 하는 저런 못된 애를 내가 딸 취급이라도 하길 바래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되려 그런 저를 가엾게 여겨주시곤 했습니다. 선이야,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싫어도 좋아도 네 새엄마니까 더 원수만 되지 마라. 어차피 사장님 살아계신 동안은 선이 네 방패막이 되실 거니까. 사장님 재력도 상당하신데 괜히 새엄마 때문에 선이 너만 눈밖에 나는 일 만들지 마. 네, 아주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휴, 너만 보면 참 매일 너무 안쓰러워 죽겠다. 우리 손녀 같으면 당장 저런 새엄마 내쫓고 내가 데리고 살고 싶을 정도야.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 대학만 가면 독립해서 살 거예요. 그렇지만 대학을 가도 제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했더랍니다. 아빠, 저 이제 대학생이니까 독립하게 해주세요. 뭐?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애가 무슨 독립은 독립이야? 안 된다. 아빠도 참, 요새 누가 결혼하고 독립을 해요. 다들 결혼 전에 성인 되면 독립하죠. 저 법적인 나이로 성인이고 학교랑 집이랑 멀어서 통학도 힘들고요. 네? 통학이 그리 힘들면 아빠가 승용차를 한 대 사주마. 아들도 아니고 딸아이가 시집도 가기 전에 독립이라니. 절대로 안 돼. 아빠, 그럼 저 결혼할 때까지 독립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우리 집안에서 결혼 전에 독립은 그 누구도 안 된다. 여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루한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엄마라는 사람이 딸아이를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더 부추기고 있어? 알았어요. 난 그저 요즘 사람들 사는 방식을 말했을 뿐이네요. 일찍 독립하면 자립심도 생기고 좋은 점도 있는데. 시끄러워. 난 딸내미들 시집 보내기 전에 절대로 밖으로 내돌리는 일 안 만들어. 그리고 자씨 집안 여자들은 타고나길 자립심 강해서 굳이 독립해 혼자 안 살아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아빠, 자립심 때문만이 아니라 저도 좀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학비고 생활비고 그럼 네가 다 벌어서 쓸 자신 있어? 아빠, 내가 대학생인데 지금 무슨 수로 학비니 생활비를 다 혼자 벌어요. 자신 없음 아빠 집에서 살아. 그리고 학비며 생활비 번다 해도 결혼 전에 독립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그러니 선이 너나 당신이나 앞으로 독립의 독자도 꺼낼 생각 마라. 저희 아빠가요, 성격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꼬장꼬장한 분입니다. 저는 아빠의 이런 엄하고 보수적인 면 때문에 대학 시절 내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져도 절대로 밤 12시 통금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이런 집안 환경이었기에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나 연애하던 중 결혼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결혼? 우리 이왕 할 거면 빨리 하자, 재용 씨. 뭐? 내가 초혼도 제대로 안 했는데 벌써 오케이 하는 거야?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생각해 보겠다는 둥, 시간을 좀 달라는 둥, 그런 말 하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난 진짜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거든. 아무튼 자선이 못 말린다. 그래, 그럼 양가 어른들께 빨리 말씀드리고 결혼 날짜 서둘러 잡자. 그렇게 성사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예비 신랑이 저보다 훨씬 유복하고 잘 사는 집안의 남자였더랍니다.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어요. 아는 선배 언니가 소개팅 대타를 저에게 권유했고 남편 역시 아는 선배 형의 소개팅 대타로 나온 자리였죠. 선배 언니가 만나기로 한 상대는 미술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시간 강사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남편 직업이 시간 강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선배 형 직업이었고 남편은 알고 보니 재벌 소리 듣는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처음에 자신의 집안 배경을 속이고 본인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집안 배경이 밝혀지고 나서 아니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부잣집 아들이면서 왜 평범한 집 아들내미 코스프레를 했냐고. 혹시라도 선이 네가 나 조건 보고 좋아할까 봐서. 나 참 어이없네. 나도 자랑이 아니라 돈은 아쉽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어. 그런데 왜 꼭 나를 속였어? 여태 만난 여자들이 너무 계산적이고 내 조건만을 봤거든. 그런 걸로 상처도 많이 받아서 선이 네가 마음에 들수록 네 마음을 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신랑은 연애 초에 돈에 쪼들리는 입사 초년생인 척 하면서 불어 데이트 비용을 저에게 내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제가 좀 더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겨서 이해하고 넘어갔었고요. 알고 보니 신랑 집안은 이름만 대면 업계 사람들은 다 아는 견실한 중견기업의 오너 가문이었고 신랑의 집안 배경을 들은 새엄마는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놀라는 겁니다. 아니, 선이 네가 어디서 그런 금수저를 다 만났니?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거짓말 마라. 네가 무슨 드라마 속 여주인공도 아니고 그런 남자를 어쩌다 보니 턱턱 만나? 너 어디 결혼정보업체에 나 몰래 돈 갖다 바치고 소개팅했지? 제가 지금 노처녀도 아니고 결혼에 목맨 사람도 아닌데 제가 왜요? 암튼 남자 조건 안 보는 것처럼 내숭 떨더니 뒤로 호박씨 깎는 데는 선수라니까, 어릴 적부터. 비아냥거리며 상견례 자리까지 따라온 새엄마였습니다. 그런 새엄마의 비아냥도 그냥 한 귀로 넘기자 하며 저는 상견례 장소로 갔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지긋지긋한 새엄마와의 동거도 끝이라 생각하니 마음을 비우는 게 예전보다 훨 수월한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또 경악할 만한 행동을 하는 새엄마였어요. 상견례가 이루어지는 한정식집에서 새엄마와 화장실에 같이 갔는데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던 저에게 다가와 그런 말을 하는 새엄마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용을 쓰는구나. 마스카라가 번져서 그래요. 아, 그러셔. 재벌가 며느리 되려고 바짝 긴장해서가 아니라? 대체 무슨 말씀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데요? 너, 내 딸보다 좋은 곳 절대 시집 못 간다. 뭐라고요? 두고 봐라. 네가 주의 제치고 좋은 데 시집 가는 게 가능할지.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더니 저를 픽 째려보고 나가는 새엄마였습니다. 아나무인의 태도가 하루 이틀이 아닌 새엄마였기에 저는 또 저러는군 하고 한숨을 쉬며 따라 나갔어요. 식당 룸 안에 들어가 보니 저희 아빠는 잠시 화장실에 안 계시고 의분 여동생 선이와 시부모님 그리고 저의 예비 신랑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그런 말을 하는 새엄마였어요. 사부인, 그런데 저희 둘째 주인은 어떠셔요?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둘째 딸 주희가 의화여대 무용과서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재원이랍니다. 내후년이면 벌써 졸업이고요. 네, 아주 훌륭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제가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한서방 사주랑 우리 주희 사주를 봤는데 글쎄 아주 하늘이 내린 찰떡궁합이라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부인? 선이와 재웅이 사주를 보셔야지 왜 재웅이랑 사돈 아가씨 사주를 봅니까? 제가 결혼 날짜 태길도 하고 궁합을 좀 본다고 찾아갔었는데 실수로 선이 사주가 아니라 우리 주희 사주를 봤지 뭐예요. 간드러지는 웃음을 지으며 특유의 그 비음 섞인 목소리로 되도 않는 말장난을 하는 새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난색을 표하셨죠. 그때였습니다. 식당 룸 문이 드르륵 열리며 서빙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온 것은요. 그리고 그 서빙 아주머니가 들어온 순간 저희 밉살스러운 새엄마의 인생은 아주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말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표현을 하냐고요? 그날은 상견례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프라이빗하고 서울 시내에서도 고급이라고 정평난 곳에 예약을 하고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서빙 아주머니 한 분이 룸 안에 들어오자마자 새엄마를 보고는 따귀를 올려 붙이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서빙 아주머니의 행동에 모두가 경악할 만큼 놀란 게 사실이었습니다. 짝! 너 박말숙이 맞지? 창원서 커피숍 하던 그 꽃뱀 상간녀.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가? 내 이름은 박말숙이 아니고 박희선이야. 웃기시네. 야, 이 박말숙아. 너 이름 개명하고 얼굴까지 죄다 뜯어고치고 서울로 톡겠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주 사는 꼴이 가관이구나? 아니 대체 누구신데 남의 집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신뢰를 범합니까? 어라, 여기 박말숙이 새남편 되시나 봐요? 박말숙? 여보세요. 우리 안사람 이름은 박말숙이 아니라 박희선입니다. 사장님, 참 이런 자리에 민폐 끼쳐 죄송한데요. 한 집안을 말아먹은 아주 악마 같은 상간녀인데다 집 한 채 값 갯돈 들어먹고 도망간 사기꾼 개주라는 거 알고나 계셨어요? 그게 대체 무슨 되도 않는 말입니까? 되도 않는 말인지 아닌지는 경찰서 가보면 아실 거예요. 말수가, 너 얼굴은 뜯어고쳐서 좀 달라졌는데
그 홍홍거리는 비음은 아주 여전하다 여전해. 사람 잘못 봤어요. 당장 나가요. 그래, 나가긴 해야 할 거야. 룸 밖에서 네 목소리 듣는 순간 나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거든. 말수가, 지난 20년 참 너 꽁꽁 숨어서 잘 살았다? 남의 돈 떼어먹고 남의 멀쩡한 집안 와이프 화병 나 죽게 만들어 놓고 너는 두 발 뻗고 잠이 잘 오디? 뭐라고요? 영미 언니가 죽었어요? 그래. 네가 우리 형부랑 눈 맞아 야반도주 쇼하다 잡혀오고 형부 예금 통장 돈까지 홀랑 말아먹고 그 돈 우리 첫째 조카 미국 유학 자금이었어. 조카 유학 물 건너가고 우리 언니 화병으로 중풍으로 쓰러지고. 거짓말이죠? 말수가, 나도 지금 내가 씨부리는 이 끔찍한 과거가 제발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쩌니? 네가 한 가정 파탄 내서 그 집 와이프 화병으로 죽게 만든 거, 집 한 채 값 개돈 들어먹고 도망간 사기꾼 개주라는 거 다 팩트인데. 그날의 상견례는 아주 엉망진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랑이가 한참 이뤄지는 와중에 경찰차가 도착했고 수갑까지 채워져서 새엄마는 경찰서에 연행되었어요. 두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안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예상 못하던 일이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선희 새어머니 얘기는 조금 들어서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아이들 결혼이야 원래 결정된 바니 오늘은 일단 돌아가셔서 집안 문제부터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개념치 마십시오, 사돈어른. 우리는 선이 하나 보고 결혼 승낙한 거지 새엄마 자리 보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사돈어른도 점잖고 바르신 분이란 거 저희 다 알고요. 그런 말로 저희 아빠를 안심시켜 주시는 시아버지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새엄마라지만 그날의 사건이 너무 창피한 것이 사실이었죠. 자기야 미안해. 오늘 같은 날 우리 새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네. 그런 말 하지 마. 무엇보다 제일 놀란 거 선이 너랑 아버님일 텐데 얼른 돌아가서 마음 잘 추스르게 위로해드려. 이 사태가 내가 위로해서 해결될 사이즈의 사태가 아니지 싶네. 제 말 맞다나 사태의 심각성은 예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저희 새엄마가요, 원래 지방에서 무슨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성경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와 아빠에게 말했던 과거가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날 식당에서 서빙하시던 아줌마는 저와 아빠에게 새엄마의 과거를 낱낱이 까발겨 주더군요. 사장님, 멀쩡하신 분이 왜 저런 사기꾼 여자와 결혼한 거죠? 저는 지금 그쪽 말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네요. 저희 집사람 과거라는 게. 뭐 믿기 싫어도 이제 다 믿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말고도 그 당시에 돈 사기당한 사람들이 속속들이 창원에서 올라오는 중이니까요. 서빙 아줌마에게 듣게 된 새엄마의 과거는 아주 화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언제 살림 합쳐요? 집사람이 이혼을 해줘야 합치든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나는 사장님만 목에 빠져라 기다리는데 나는 불쌍하지도 않죠. 아니 말숙이 왜 또 그 얘기만 나오면 울고 그래? 저는 오매불망 사장님만 보고 사는데 사장님은 본처랑 정리할 생각도 안 하니까 그렇죠. 나는 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말숙이. 듣는 사람 서운하게. 그럼 사장님께서 저를 생각한다는 증거라도 보여주시든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겠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실 거예요 그럼? 간이라도 빼어달라면 빼어줄게. 말숙이가 원하는 거면. 그럼 저랑 며칠만 야반 도주해요 우리. 그리고 우리 엄마 병원비랑 나 사는 집 대출금 그거 좀 해결해주고요. 네? 알았어. 그거 2개만 들어주면 내 진심 믿는다는 거지? 그거 2개면 충분해요. 사장님 진심 믿는 데에. 온갖 교태와 환심으로 그 유부남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원받은 새엄마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돈의 출처가 유부남 장남의 미국 유학 자금이었죠. 당신 우리 세환이 유학 자금 어디다 갖다 썼어요? 당신이 그건 알아 뭐하게? 예편내가 왜 이리 목소리는 또 커? 지금 내 목소리 큰 게 문제야? 예금 통장에 돈 홀랑 뽑아서 또 그 커피숍 옆편내 갖다 줬지.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커피숍 그 여자 갑자기 외제차 뽑고 없던 명품백이 5개나 생겼다고 동네 소문 다 났어. 커피숍 장사가 잘 돼서 샀나 보지.
옆에 애들이 방구석에서 할 게 없으니 괜한 질투들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동네가 다 소문나게 그 여자랑 바람피고 며칠 소리 소문도 없이 여행 다녀온 주제에 뭐? 당신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당신도 이러고 사는 거 구질구질하지도 않냐?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는데? 그래 좋아, 이혼해줄게. 대신 우리 세환이 유학자금 도로 뱉어내라고 해. 그 돈 돌려받으면 이혼해줄 테니까. 이 옆에 내가 정신 나갔어? 이 야밤에 어딜 간다는 거야? 당장 가서 그 꽃뱀 머리채 휘어잡고 우리 금쪽 같은 아들내미 유학자금 도로 찾아오려고 한다. 왜? 당신 거기 커피숍 얼씬만 해봐. 내가 가만두나?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놈의 옆에 내가 정신이 나갔나? 몸싸움을 벌이던 끝에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본초였다고 합니다. 쇼크성 뇌출혈로 자리에 쓰러진 그 본초라는 여자는 중환자실서 투병 끝에 의식을 찾았지만 반신불수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언니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충격으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 이후로 고통스럽게 투병하다 화병이 악화돼서 결국 3년도 안 돼 명을 달리했고요. 그 상간녀가 그럼 제 집사람이란 말씀입니까? 박말숙에서 박희선으로 개명하고 성형수술까지 했지만 그 홍홍거리는 비음 섞인 콧소리, 제가 그 몸소리 쳐지는 목소리를 지난 20년간 하루라도 잊는 줄 아세요? 재판 과정이 이어지고 지방에서 새엄마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며 아빠는 새엄마의 추악한 과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확인해 본 결과 새엄마가 박말숙에서 박희선으로 개명한 시기도 지방에서 사기를 치고 상경한 시점과 일치했지요. 내가 믿고 평생 살려고 한 동반자가 저런 여자였다니. 평소 보수적이고 융통성 없을 정도로 거짓말을 혐오하는 아빠셨기에 새엄마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부남 홀려서 가정 파탄 낸 것도 모자라 그 동네 사람들 갯돈을 대체 얼마나 해먹고 도망간 줄 아세요? 집 한 채 값에 갯돈을 사기치고 도망간 데다 그 일 말고도 돈 가지고 여러 명에게 사기친 전적이 굴비 엮듯이 계속해서 밝혀지는 바람에 새엄마는 교도소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형 집행이 발표되던 날이었어요. 당신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였어? 미안해요, 여보.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돈 사기친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멀쩡한 남의 가정을 그렇게 파탄낼 생각을 했어? 여보, 그건요, 다름이 아니라 제발 변명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마. 그 집의 아내였다는 여자는 충격으로 쓰러져 반신불수로 투병하다가 명을 달리했다는데 당신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네. 엉엉 울면서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아빠에게 비는 새엄마였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길은 하나야. 앞으로 2번 다시 나와 선희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군. 여보. 우리 선희가 당신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알았을 때도 당신을 아내로 선택했기에 눈 감고 넘어갔었소. 선희야, 미안하다. 그간 너를 서운한 게 있으면 좀 풀어다오. 응?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 너 잘되라고. 나 잘되라고 늘 내 빨래는 식구들과 안 섞이게 따로 빨게 하셨나요? 뭐라고? 나 잘되라고 내 침대 시트만 칙칙한 색깔로 불어 고르셨냐고요? 선이야, 너 그거 다 오해다. 가정부 아줌마가 너랑 나 이간질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관두죠.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요? 당신과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앞으로 2번 다시 당신 얼굴 볼 일 없어. 판결 떨어졌으니 교도소 가서 죗값 잘 치르고 나와. 새엄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새엄마가 교도소에 간 뒤에 아빠만큼 충격을 또 많이 받은 사람이 의붓 여동생 주희였습니다. 아빠, 저 유학 가고 싶어요. 갑자기 유학이라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는 아니에요. 원래 한국무용 전공했지만 제가 무용을 계속할 수 있다는 확신이나 자신감도 없고요.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 어렵게 들어간 대학인데. 아빠, 요즘은 대학 졸업장이 필수인 시대도 아니잖아요. 들어간 대학이니까 졸업하는 게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유학 가서 뭐 하고 싶은 건 있고? 저 일단 한 반년만 생각 없이 여행 좀 다니고 싶어요.
여행 다니면서 엄마에 관해서나 제 진로에 관해서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고 싶어요. 아빠는 허락을 하셨고 새엄마 일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은 주인은 제 결혼식이 있기 전에 출국을 했습니다. 언니, 결혼식 못 보고 가서 미안해. 아니야, 네 심정 지금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야. 언니, 지난 20년 우리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하니? 그리고 새엄마와 나의 갈등이었지. 주희 너는 잘못 없어. 아니야, 방관도 잘못이야.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면 엄마랑 내가 언니한테 참 못할 짓 많이 했어. 주희야, 난 너한테 마음에 맺힌 거 없어. 그런 내가 언니한테 좋은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워낙 맺힌 게 많아서겠지.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무슨 말이니 그게? 우리 엄마가 언니 싫어하는 거. 교묘하게 아빠 몰래 언니 괴롭히고 티 안 나게 예민한 부분들에게 언니 상처 주고 나랑 차별하는 거. 그건 새엄마 잘못이지 네 잘못은 아니잖아. 아니야, 어렸을 때라면 모를까. 커서는 나도 알면서 묵인하면 안 됐던 거였어. 미안해 언니. 엄마가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채 해서. 주희야, 우리 엄마 죗값 몰아서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도 난 100% 속 시원할 수는 없어. 물보다 피가 진하다더니. 엄마 끔찍한 과거 알게 되고 나서 나 너무 솔직히 괴로워. 그건 새엄마가 저지른 잘못이지 네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괴로워. 아빠 보기도 언니 보기도 창피하고. 이런 내 심정 언니는 이해가?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주희에게 저는 아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었어요. 제가 주희 입장이었다 해도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엄마라면, 나를 낳아준 친엄마라면, 손가락질 받는 죄를 지었음이 분명함에도 그 사람이 친엄마라면 남들과 똑같이 손가락질도 못하는 게 주희 입장일 거니까요. 언니 결혼식은 보고 가는 게 좋을까? 나 솔직히 고민 많이 했는데 내가 참석 안 하는 게 언니한테도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 주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언니야, 엄마한테 의붓딸이지만 난 또 아니잖아. 내가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면 우리 엄마 부끄러운 과오 들추는 일밖에 안 되겠더라. 그런 말이 어딨니? 새엄마는 새엄마고 넌 너야. 누가 뭐래도 넌 내 동생 차주희야. 그래도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아빠가 엄마랑 이혼 접수한 마당에 이제 언니가 날 다시 안 봐도 난 할 말이 없었는데. 널 안 보고 살다니 그게 무슨 되도 않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못되게 굴었고 진짜 못된 사람이라는 거 입증됐으니까. 아빠랑 엄마 이혼해서 남남인데 언니랑 나도 이제 남남일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 말을 하며 오열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흐느껴 우는 동생 주희를 꼭 안아주었더랍니다. 주희야, 쓸데없는 소리 마라. 엄마도 아빠도 상관없이 넌 그냥 내 동생 주희야. 아빠가 같은데 너와 내가 자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 언니 고마워. 날 내치지 않아줘서. 주희는 반년 가까이 배낭여행을 했고 그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심리 상담을 전공하고 싶다며 그곳의 대학에 새로이 입학한 주희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주석에는 엄마 빈자리가 빈 상태로 아빠 혼자서 혼주석을 지키셨죠. 우리 신혼집 말이야. 우리 둘이 살기에는 좀 크지 않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재웅씨? 우리가 이세 나을 생각해서 큰 집 얻기는 했지만 둘이서 너무 큰 집에 사는 거 좀 썰렁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서. 아버님, 우리가 모시고 살자. 우리가 결혼 전에 하필이면 그런 일이 발생해서 혼자 지내시잖아. 자기 정말 우리 아빠 모시고 살아도 괜찮겠어? 난 아버님이랑 코드도 잘 맞고 얼마든지 오케이야. 아버님만 오케이 하신다면. 고마워 자기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다니. 저절로 시집 잘 왔다는 생각이 들지? 응, 진짜로 나 시집 잘 왔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아셔? 당신 이런 결정한 거 말이야. 엄마 아빠 다 알고 계셔. 흔쾌히 허락하셨고 내 식구 북적거리며 살다가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혼자 지내시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모시고 사는 거 잘한 결정이라고 하셨어. 그렇게 해서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신접 살림을 아빠를 모시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빠, 저 사실 독립하려고 빨리 결혼한 건데 또 아빠랑 한 집에 살고 있네요. 뭐라고? 너 설마 진짜 독립하고 싶어서 결혼 빨리 결정한 거야? 아빠가 하도 엄하셔서요. 저 대학 다닐 때도 통금 시간 지키느라 애들이랑 술도 제대로 못 마셨다고요. 그래서 뭐 후회되냐? 아빠랑 같이 살기로 한 결정? 아니요, 아빠. 너무 좋다고요. 시집 와서도 아빠랑 한 집에 살게 돼서요. 아버님, 진짜 선이 통금 시간이 12시였어요? 그랬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자정 넘어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말이지. 그럼요. 정말 좋은 가치관이십니다. 저도 딸 낳으면 통금 시간은 칼같이 지키도록 명하겠습니다. 역시 한서방하고는 말이 잘 통한다니까. 뭐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벌써 통금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통금 11시로 하겠습니다. 밤에 위험하게 돌아다녀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나도 대찬성이네, 한서방. 아휴, 정말 아빠가 보수적이다 했는데 이 사람은 더하네요, 더해. 내가 실은 선이 엄마 임종 직전에 한 약속이 있었어. 무슨 약속을요? 그 사람이 4살배기 딸 혼자 두고 떠나며 걱정이 많았는지 우리 선이 잘 지켜줘요, 곱게 잘 키워줘요, 그런 말 남기고 떠나더랬지. 돌아가신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요? 집사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평생 내 가슴에 박힌 엄청난 무게의 책임감이랄까? 그런 게 있었지. 아버님, 그래서 더 집사람에게 엄하게 하셨어요? 이제 와서 하는 소린데 안 그랬단 말은 못하겠네. 아내 없이 혼자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다 하면서 딸내미 지키려다 보니까 그런 규율 같은 거 더 철저하게 통제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었지.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듣게 된 아빠의 진심이었습니다. 유달리 통금 시간이나 위험한 장난 같은 걸 못하게 하던 아빠셨죠. 심지어 저는 다리에 흉터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그 흔한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보지 못했어요. 아빠, 그래서 저 자전거나 스케이트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걸 여태 기억하니? 그럼요. 자전거 못하게 하셔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가 있었다면 타게 했을 거다. 그런데 난 워낙 바빠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적었고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널 맡겨 자전거 타게 하는 건 믿음이 안 갔지. 이 사람이 자전거나 스케이트 타다가 다칠까봐 그럼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아들 녀석도 아니고 딸내미다 보니까 다리에 흉이라도 생기면 시집 못 갈까 봐서. 아버님도 참 정말로 집사람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네요. 선희 엄마가 워낙에 우리 선희를 귀하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사람이었어. 먼저 떠난 집사람이 늘 지켜보고 있단 마음으로 난 우리 선희를 키우려 했었으니까. 장인어른 존경합니다. 집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인사치레 드리려고 한 말은 아닌데 내가 오늘따라 주책맞게 여러 말들을 쏟아내는구만. 겸연째 것인지 먼저 주무신다며 방으로 들어가시는 아빠였습니다. 새엄마와는 얼마 전에 이혼 수속을 마친 아빠십니다. 이혼 수속이 마무리되던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희야, 미안했다. 아빠,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네 새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재혼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인걸요. 마음으로는 네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었다. 새엄마 그늘에서 네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이미 일군 가정이고 주의가 있어서 물을 수도 없었어. 아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와 새엄마 사이를 중재할 자신이 없어서 방관했다는 게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 그냥 너도 새엄마도 반씩 참아주기를 바랬달까? 아빠 입장에서라면 어쩔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건 아빠 원망 많이 했지? 아니에요, 아빠. 지난 일이고 저도 결혼해서 가정 꾸려보니까 점점 더 아빠 입장 이해가 가요. 지난 시간 동안 네가 크면서 알게 모르게 나 몰래 받은 상처들, 그걸 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잊으란 말이야 하겠니? 저 다 잊었어요, 아빠. 고맙구나.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는 아빠였습니다. 며칠 후 아빠와 남편의 손을 나란히 잡고 저희 친엄마가 잠들어 계신 묘소를 찾았습니다.
생전 엄마가 좋아하시던 안개꽃 한 다발을 한아름 사들고 묘소를 찾은 아빠셨죠. 선이 엄마, 그간 잘 지냈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의 무덤에 진설하는 아빠셨어요. 엄마, 오늘은 제 신랑도 데리고 왔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한번 찾아뵀었는데 오랜만이죠? 남편과 제가 절을 하고 아빠도 엄마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진설이 끝나고도 한참을 엄마 무덤가에서 말없이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아빠였습니다. 새엄마와 살 때도 1년에 한 번 아빠와 둘만의 데이트를 하는 날이 엄마의 제삿날이었어요. 외가 이모댁에서 하던 엄마 제사에 가기 전 아빠는 늘 제 손을 잡고 엄마 무덤을 찾곤 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1년에 단 하루 아빠와의 단 둘이서의 데이트가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반백의 노인이 된 아빠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엄마 무덤을 찾은 지금 감회가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엄마, 사필 규정이라 했던가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새엄마는 지금 교도소에 있고 아빠와는 이혼을 했어요. 아빠는 지금 엄마께 속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시건 간에 엄마가 부디 아빠에게 괜찮다, 당신 수고했다, 이만하면 우리 선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그런 말씀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빠 역시 마음고생이 많았고 재혼 생활 기간 동안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란 걸 저 또한 가정을 이루고 보니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들 낳고 딸 낳고 부모가 되어 보면 아빠 심정을 더 잘 이해할 날이 오겠죠? 언제나 그리운 엄마, 지금처럼 늘 그래왔듯 저와 아빠 그리고 이제는 저희 신랑 또한 그곳에서 지켜보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매일 그립고 사랑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